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기 무기력을 겪었을 때 정말 너무 무기력해서 손도 까딱 못하겠는데 졸라 심심할 때 무기력할 때는 아무도 못 만나고 밖에도 못 나가기 때문에 진짜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심심하긴 겁나 심심해요. 그리고 잠도 안 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심심하기는 싫은데 근데 너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내 쉬는 시간에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되게 에너제틱하게 나가서 뭘 하는 거나 막 사람 만나고 막 뭐 배우고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뭘 했었는지 아무튼 저는 막 무기력한 시간을 겁나 재밌게 보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심심하다 할 때 뭘 했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먼저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작가님 분들 중 하나인 이제 서늘한 여름밤 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배운 거예요. 잘 쉬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 운동이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잘 쉬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범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정말 동의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상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쉼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막 발리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막 책을 읽는다, 또는 등산을 한다, 글을 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에너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거를 안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쉬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간 쓰레기같이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적인 쉼은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일단 너무 잘 쉬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고 갑자기 쉬려 하지 않고, 그리고 쉬는 데에 대한 준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일주일 내내 너무 소진을 내가 많이 했다, 에너지를. 근데 그러면 토요일에는 푹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쉴 때 수채화를 그리고 싶다, 그러려면은 막 달린 상태면 못할걸요?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에 쉬고, 그리고 일요일에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충전을 100% 했으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거고, 50% 했으면 50%밖에 못 쓰는 건데, 근데 50% 충전해놓고 100%를 쓰려고 했었던 거죠, 저는. 아무튼 그 서범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좀 도움이 됐었던 거는, 시간을 낭비하겠다, 허비하겠다, 나는 쓰레기같이 살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쉬는 거는 낭비하는,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다, 또는 나를 충전시켜주는 거다 라고 발상을 전환하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투자라는 거는 쉼으로써 내가 더 효율성이 높아질 테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배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는 거랑 쉬는 거랑은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냥 자는 거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너무 시간을 없애버린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 나를 정비를 하는 시간이다. 기계도 컴퓨터도 고장나면 다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제 스타일의 쉬는 방법, 저 죄책감 버리는 방법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공유를 하자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확실한 쉬는 시간을 확보해요. 특정 날짜, 특정 시간대, 특정 기간 쉬는 이날은 꼭 쉬겠다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겠다, 또는 나는 일요일에는 아무것도 일정을 잡지 않고 핸드폰도 꺼놓고 다 아무것도 안 켜놓고 쉬겠다, 그렇게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 그때는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적극적으로 쉬고 있거든요. 불안하지 않도록. 이때는 내가 쉬는 거고, 내가 일할 시간 이미 정해놨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이땐 쉬어도 돼 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가계부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좀 쉬기 위해서 가계부를 쓴다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 저는 불안하지 않아야 확실하게 잘 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다음 달 월세를 못 내거든요. 나 지금 돈이 얼마 있지? 나 지금 언제까지 쉴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제대로 못 쉬어서, 나는 돈을 안 벌고도 언제까지는 쉴 수 있겠구나, 이게 확실해지면은 적어도 좀 편안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딱
일을 그만두자마자 가계부부터 썼어요. 아무튼 이런 3가지, 잘 쉬어야 한다는 강박 버리기, 갑자기 쉬려 하지 않고 준비 시간 갖기,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 버리기. 이 3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잘 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쉴 준비가 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죄책감을 버릴 수 있도록 계속 합리화를 시키는 과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쓰레기같이 가만히 널브러져 있어도 돼요. 굼벵이같이 진짜 그냥 하늘만 보고 그냥 멍 때려도 되니까 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굼벵이 타임을 좀 즐기는 것도 필요해요. 야, 나는 약간 마치 우주먼지처럼 난 지금 굼벵이야. 나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냐면 난 굼벵이니까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소진이 안 되는 제가 경험한 재밌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되게 많아요. 7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뭔가 조금이라도 액티브한 거, 나가야 된다던가 누굴 만나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뺐고,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중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느낌이 들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아무튼 첫 번째, 좀 당연한 건데 유튜브 보기. 이게 제가 유튜브 보기를 왜 넣었냐면 좀 추천을 하고 싶어서요, 컨텐츠를. 왜냐면 이게 다 봐버리니까 볼 게 없는 상태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봤었던 채널 중에서 좀 재밌었었던 또는 이제 저한테 도움이 됐었던 걸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무튼 뭐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공포게임 스토리 요약이에요. 제가 원래 공포 컨텐츠를 잘 못 봐요. 근데 유튜브에는 노란 딱지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좀 징그럽거나 너무 놀랬거나 이런 거는 다 뺀단 말이에요. 온다람이라는 유튜버는 도토리 표시를 해놔요. 카운트다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3, 2, 1 하고 뭔가 무서운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약간 영화 나레이션 하는 것처럼 공포게임 스토리를 요약을 해줘요. 공포 컨텐츠가 되게 스토리가 정말 흥미롭고 그 트위스트가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온다람님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또 스릴러 영화 요약인데, 스릴러 영화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못 보기 때문에 이거를 보게 해주는 요약 유튜버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어스라던가 겟아웃이라던가 이런 영화들 되게 스토리 너무 좋은데 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가 결말 포함해서. 그거 외에도 그냥 영화 요약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B맨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영화 친구 김시선이라든지 그런 거 보다 보면 밑에 추천이 뜨잖아요. 그런 거 약간 타고 들어가면 하루 그냥 금방 가더라고요. 네 번째는 불편하지 않게 웃긴 게임 스트리머. 그러니까 게임 스트리머 중에서 욕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저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두 사람이 제 기준 불편하지 않게 되게 웃겨요. 한 명은 우주하마라는 분이고 한 분은 해안이라는 스트리머예요. 둘 다 약간 결이 비슷한데 일단 되게 신기한 스팀 게임들을 가져와서 소개를 하면서 직접 하는데 리액션이 진짜 웃겨요. 말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 외에도 저는 좀 쉬면서 생각 정리를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잘 안 됐지만, 왜냐면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좀 무기력하거나 우울이 걸리면 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이거는 내가 너무 너무 찡찡거리는 게 아닐까? 좀 더 이제 참아야 되는 게 아닐까? 어른으로서?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를 하게 해준 게 법륜스님 채널? 저는 이거 이제 동업하던 분이 저한테 한번 보지 않겠냐 해갖고 봤는데 전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근데 법륜스님이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좀 더 마음의 상처가 커서 좀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때도 있고, 이제 그냥 이분도 사실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그냥 모든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얻는다기보다는 내가 이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그냥 좀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도움이 됐었던 거는 우울함, 무기력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겪고
갖고 있다는 거, 이게 뭔가 뇌의 문제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뇌부자들 채널을 많이 봤어요. 뇌부자들이거든요. 뇌부자들 아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모여서 만든 유튜브 채널 겸 팟캐스트예요. 지금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여기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다른 정신과에 가본 이력이 있는 구독자분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되게 재밌고 들어가 보면 좀 공감이 많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서늘한 여름밤 채널입니다. 조금 더 공감을 해주고 좀 더 이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식의 컨텐츠를 이야기해 주시고 본인의 경험에 기반을 해서 나도 그랬어. 나라면 이럴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그래. 약간 이런 식의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웹툰 보기였는데 저는 웹툰도 좀 우울할 때는 헤비하거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거나 너무 감정적이면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봤었던 게 모조의 일지 정말 추천합니다. 진짜 귀엽고 웃기고 재밌고 전지적 독자 시점도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액션이 있기는 한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흥미롭고 그거 외에도 저는 사실 레귤러하게 보는 건 많거든요. 근데 우울해지니까 무기력해지니까 다른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생각나는 건 이거 2개 정도 있는데 또 웹툰도 들어가서 끄적끄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저는 그림 그리기도 생각 외로 되게 힐링이 많이 됐는데 저는 원래 그림 그리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냥 못 그리니까. 이번에 이제 아이패드를 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그린다면 아이패드가 만약에 있다면 사진을 찍고 거기 위에다가 레이어를 만들어서 프로크리에이트나 이제 다른 이제 무료 앱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위에다가 레이어를 만들고 이제 그 밑에 사진을 좀 투명도를 낮춰가지고 그 트레이싱, 그러니까 외곽선을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컬러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꽤 저는 못 그리는데 되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밥아저씨도 추천합니다. 밥아저씨 채널도 은근히 진짜 초보자가 따라하기에 좋고 물론 똑같이 안 그려지고 전혀 쉽지 않지만 그리고 제 감정이랑 그간 있었던 일들 같은 거를 이제 약간 캐릭터 같은 걸로 그림일기 같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스타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궁뎅이 툰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궁뎅이라는 인스타인데요. 혹시 가보고 싶으시면 가보세요. 제 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되게 귀여워요.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리고 있는데 좀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거 그리는 시간만큼은. 그림 외에도 그냥 글을 쓰거나 뭐 저는 글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키보드 앞에 가지도 못했지만 아무튼 글을 쓰는 게 되게 많은 분들의 약간 해소를 돕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적 해소를.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많이 찍어줬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편집은 못했지만 에너지가 있을 때 편집하기 시작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아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영상 기록을 했고 나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뭔가 누군가가 얘기하는 느낌이 드니까 좀 감정 해소를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뭐 그림이랑 좀 이어져 있는데 DIY예요. 좀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좀 심플한 예를 들면 보석 십자수, 뭐 거울 만들기 이런 약간 DIY를 오늘의 집이나 쿠팡이나 템바이템 같은 데 가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보석 십자수 할 거야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리고 퍼즐도 좀 좋고 다섯 번째는 뭐 이건 가장 좋은 건데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대화기예요. 저는 정말 럭키하기도 되게 친한 친구가 실제로 뭐 불안 발작이라던가 공황 증세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증상이 달라서 그 친구가 완전 공감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떻게 리액션해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무랑이나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답시고 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좀 움직여봐 라고 한다던가 나는 못 움직이겠는데?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 상처받지 말아야지. 아니 뭐 내가 상처받고 싶어서 받나? 나도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냥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좀 적절한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까지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저는 그랬어요. 그렇다면 전화나 채팅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트로스트라는 앱이 있고요.
요즘에 마인드 카페라는 앱도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채팅이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채팅은 전화보다 일단 훨씬 싸고요. 그리고 50분이 아니라 한 30분만 받을 수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좀 내가 좀 돈을 아끼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는 이제 지역 건강센터 뭐 아무튼 무료로 하는 방법도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리고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런 정부가 은근히 그런 멘탈 서포트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고 무조건 그냥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번째, 식물 케어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저희 집에는 보시다시피 식물이 좀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또는 물 주고 이렇게 케어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이 돼요. 저는 원래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 칠레에 가서 좀 누가 나 대신에 좀 물 좀 줘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재밌어졌어요. 제가 느끼기에 식물을 기르는 재미는 식물이 빨리 자라면 더 재밌어요. 왜냐면 나는 조금만 해도 뭔가 결과가 팍팍팍팍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라는 식물이 뭐가 있냐면, 일단 바질도 이렇게 조그만한 이파리가 아니라 큰 이파리 있는 거 있잖아요. 저의 바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큰 이파리 있는 바질을 키우시면 이게 은근히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바질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보카도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거 아보카도예요. 귀엽죠? 그래서 아보카도를 수경 재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싹을 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 넣고 키우는 건데, 이거 저희 심은 지 한 2, 3주? 아닌가? 한 달 정도 된 건가? 엄청 빨리 자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자라서. 그리고 아보카도 요즘에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씨를 이렇게 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칼로 빼냈는데도 됐어요. 그래갖고 빼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밖에 껍데기를 벗겨서 수경 재배를 했어요. 이거는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또 좋은 거는, 저는 먹거나 아니면 향기가 좋은 식물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허브나 민트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로즈메리를 키우는데 그냥 그거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되게 힐링이 많이 돼요. 민트 중에서도 애플민트. 그리고 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잎을 따서 그 따뜻한 물에 넣으면 민트 티가 돼요. 그 민트 티가 안정에 좋아요. 그래서 지금 불안 증세를 겪고 있거나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민트 티가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키우면서 이거를 따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울 외곽에서는 한 4,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 같고, 서울 내에서는 6,000원, 7,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저한테 되게 스트레스 됐던 건데, 좋은 노래 찾기 또는 좋은 노래 찾아서 듣기. 자기가 직접 찾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제가 추천하는 채널들은, 첫 번째로 유튜브에 에센셜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께는 이게 되게, 일단 첫 번째로는 사진이 되게 예뻐서 그러니까 뭔가 그냥 틀어놓기 좋고, 힙한 카페에서 나올 만한 음악 같은 거 되게 많이 큐레이팅 해줘요. 사운드 클라우드는 좀 이제 DJ나 뮤지션을 알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모른다면 소울렉션이나 SCR이라는 데나 아니면은 Saturday Selects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다 이제 그 로컬 DJ들이 와서 셋 플레잉 하는 데거든요. 셋이라는 거는 한 30분, 1시간 동안 이제 노래를 끊기지 않고 계속 트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들어보면 좋고, 사운드 클라우드는 무료니까. 또 친구들한테 추천 부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친구들한테 아니면 이제 가사가 좀 힐링이 됐거나 요즘 듣고 있는 노래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 같고, 인스타에다가 추천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겁나 무기력한데 겁나 심심할 때 했었던 것들, 저한테 도움이 됐었던 것들, 또는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도 이것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기력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있고 그냥 막 자도 되고, 저는 실제로 어제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거의 4시간 깨있고 계속 자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루 날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충전이 좀 많이 필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안정을 취하고 쉬는 게 좋고, 그리고 그게 계속돼도 내가 이만큼 고갈됐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이 저 같다면
납득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쉬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아직 이렇게 많이 쉬었는데도 일을 할 에너지가 안 생긴다는 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조급함과 완벽주의? 약간 나 자신을 이렇게 푸시하는 거? 그런 거는 하루 만에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루 만에 나아지려고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우울이 진짜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년은 간대요. 그리고 이거를 완벽히 예전 그러니까 우울해지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뇌를 많이 썼으니까 지금 내가 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다리를 많이 쓰면 다리가 아프고 뭐 여기 뭐 관절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뇌를 많이 썼으니까 뇌가 지금 좀 쉼이 필요하고 지금 나는 나이가 들고 있으니까 뇌도 지금 능력이 점점 딸리는 거구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디스크처럼.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의 디스크를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도 이겨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